당신이 이번 달에 낸 국민연금 정확히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잖아. 국가가 관리하니까 안전하겠지. 설마 위험한 데다 쓰겠어? 그런데요. 바로 그 설마 때문에 지금 아주 이상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돈도 잘 벌고 기금 규모는 1,4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갑자기 돈을 빼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이지스 자산운용입니다. 자산운용사면 아니야? 부동산 펀드, 건물 임대료 받고 안정적 투자 아니야? 여기까지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돈 잘 버는 부동산 운용사에 국민연금이 수천억을 넣어두고 있는데 왜 특정 나라가 인수하면 돈을 빼겠다고 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면 철수 같은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여기서부터 퍼즐이 시작됩니다. 이지스자 산운용이 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 사서 임대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곡물 창고, 전국 주요 데이터 센터 부지, 전력 저장 시설, 물류 인프라, 겉으로는 다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인프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부산 곡물 창고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창고를 빌려주고 월세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 곡물이 들어오고 얼마나 저장되고 물류 계약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더 민감합니다. 어떤 기업의 서버가 어디에 있고, 전력 설비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백업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계약 조건은 무엇인지, 이건 부동산 정보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지도에 가깝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대별 전기 사용량, 출입 시간, CCTV 위치, 비상동선, 엘리베이터 구조,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건물 주인이 된다면 그건 단순한 집주인이 아닙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중국 자금이 섞인 해외 사모펀드가 1조 원이 넘는 가격으로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비싸게 사겠다는데 좋은 콜 아니야? 외국 자본 들어오는.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국민연금이 여기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지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둔 상태였습니다. 즉 이지스의 지배 구조가 바뀌면 국민연금의 투자 구조, 자산 배분, 심지어 전략 정보까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아주 이례적인 말을 꺼냅니다.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면 우리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이건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원래 이 회사 인수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곳은 중국계 펀드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범사 흥국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막판에 갑자기 추가 호가 방식이 등장합니다. 규칙이 바뀌고 중국 자금이 섞인 펀드가 가격을 1조 1천억 원까지 끌어올립니다. 흥국생명은 반발합니다. 이런 룰 아니지 않느냐. 특정 쪽을 밀어준 것 아니냐.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이 다시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회사를 가져가려고 할까요? 부동산이 탐나서일까요? 임대 수익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에서 노리는 건 돈일까요? 일까요? 아니면 정보,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이 판에 왜 하필 국민연금 중심에 서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인수 뉴스가 아니라 당신이 낸 연금이 어떤 전쟁터 위에 올라가 있는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 기업과 산업을 압박해 왔는지, 그리고 왜 이 방식이 국민연금을 정조준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 세 가지만 씁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략하는 방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세 가지는 산업이 달라도 회사가 달라도 놀랍도록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항상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인수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지스 자산운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를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번에 손에 넣는 구조입니다. 부산곡물창고, 데이터센터, 전력 저장 시설, 이런 인프라는 평상시엔 조용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의미를 갖습니다. 곡물이 언제 들어오고 서버가 어디에 있고 전력이 어디서 끊기면 어떤 기업이 멈추는지, 이건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가장 비싼 정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인프라 운용사 인수에 집착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인수로 경영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례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단순한 금속 회사가 아닙니다. 세계 1위 수준의 비철금속 기업이고, 특히 안티모니 같은 소재는 군수 산업과 직결됩니다. 2024년부터 약 15개월 동안 이상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회사를 둘러싸고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나섭니다. 제시 가격은 시장가보다 25% 이상 높았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분 약 4~5%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입니다. MBK는 겉으로 보면 한국계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경고장을 보냅니다. 이 거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MBK 펀드 자금의 일부에 중국계 자금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F-35 전투기, 핵심 소재 공급망이 미사일 체계에 들어가는 중국 쪽으로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더 비싸게 사겠다는 쪽을 선택하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안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현 경영진을 지지하면 안보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치 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현 경영진을 지지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소송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으로 국민연금을 법과 여론의 한가운데 세우는 것. 세 번째 방식은 것입니다. 가치를 무너뜨리는 아예 시장에서 여기서 배터리 산업이 나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배터리 3사의 시가총액은 약 35조 원이 증발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민연금은 이 기업들 지분을 알칠러씩 보유하고, 이 손실은 곧바로 국민연금의 손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 CATL과 BYD가 LFP 배터리를 반값에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보조금 전쟁입니다. 중국은 손해를 봐도 됩니다. 정부가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시장 원리로 싸워야 합니다. 결국 계약이 끊기고 주가가 무너집니다. 이 방식의 무서운 점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인수할 필요도 그냥 싸게 팔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인수화에서 정보를 가져간다. D인수 시도로 경영권을 흔든다. 3가격 전쟁으로 가치를 0에 가깝게 만든다. 이 세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을 정확히 겨냥,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때문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중심이기,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핵심 기업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내어미어트려야 할 대상이 구조입니다. 아니라 이용해야 할.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질문을 하나로 모읍니다. 국민연금은 왜 막지 못하는가? 이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 구조가 왜 위험으로 돌아오는지 개인에게까지 직접적인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알고도 막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바보인가? 이 정도면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이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 족쇄의 이름이 바로 수탁자 책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당신의 돈을 맡아 굴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추구. 이 의무는 도덕이 아니라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국계 자금이 섞인 사모펀드가 제안하면 유리가디오 비싸게 사겠다고 국민연금은 고민에 빠집니다. 받아들이면 수익률 상승, 성과평가 유리, 거부하면 거절했느냐는 소송 리스크, 왜 더 비싼 제안을. 고려아연 사례가 바로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은 안보 리스크를 지지했습니다. 이유로 현 경영진을
그 결과 실제로 주주가치 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돈을 택하면 안보를 판다 비난, 안보를 택하면 법적 책임과 소송. 이건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해결했습니다. CFUS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미국 기업이나 핵심 인프라를 인수하려 할 때,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위험하면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거절합니다. 일본, 호주도 비슷한 제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사실상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산업기술보호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지스 자산 운용처럼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걸러낼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 그래서 늘 사건이 터진 뒤에야 법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 시장이 무너진 뒤, 고려아연 사태가 불거진 뒤, 그제야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인 뒤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사모펀드라는 위장막입니다. 중국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MBK 힐하우스처럼 싱가포르, 홍콩 법인을 앞섭니다. 겉으로 보면 글로벌 자본입니다. 여러 나라 투자자 돈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중국 국부펀드, 중국계 금융기관 자금이 핵심에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중국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막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너무 크고 중국은 전략을 바꿨고 한국은 방어 장치가 없고 사모펀드는 위장하기 쉽고 정보는 이미 시스템에 쌓여 있다. 그 결과 당신이 매달 내는 연금은 어느 순간부터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없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신호를 읽을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국내 핵심 산업의 시가총액입니다. 특정 산업이 중국과 정면으로 경쟁하는데 시총이 지속적으로 붕괴된다면 그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압력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환율입니다. 원화가 급격히 약해질 때 외국 자본은 가장 먼저 한국 주식을 줄입니다. 그 순간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 비중은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인프라 인수 뉴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항만, 물류 이 분야의 중국계 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접근한다면 그건 단순 투자 뉴스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때 당신의 연금도 같은 방향으로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안전한 마지막 보루는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는 정부도 연금도 완벽하게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공포를 피합니다. 늦게 알게 된 사람만 설마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중요한 신호를 잡았다는 뜻입니다.